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하루 일과 마치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저한테는 기쁜 날입니다. 제가 저희 집 남편을 감동시켜서 저희 집 아저씨가 드디어 저한테 노트북을 사주기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있었죠. 저한테 있긴 있었는데 1월에 딸내미 유학 가는 편에 이제 보내줬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워낙 이제 알려주는 데도 없고 돈 받을 수 있는 데도 없고 이래서 이제 용기도 없이 어영부영 이제 시작하다가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노트북도 없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아저씨가 어디서 감동을 받았는지 사주겠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부부간에도 이제 그거는 정확하죠. 감사한 거는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감방 안에서 머리 감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감방에서 왜 머리를 못 감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한국 교화서는 감방 안에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북한에는 감방 안에서 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재래식 변속감만 있어요. 감방 딸린 곳에. 그게 땡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거는 굉장히 기네요. 한 독장 정도. 물은 사람이 제목부터 읽을게요. 내가 만든 감방 안에서의 머리 감기.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이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늘 물이 우리 곁에 있어서 사람들은 물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줄 착각한다. 나도 전거리 교화소에서 징역을 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물의 소중함을 지금도 모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물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북한 경제의 허리가 꺾어진 전역난이라고 해야 하나? 해령 정거리 교화소에서 나는 3년이 넘게 생활하면서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또 물 때문에 목이 탈 정도로 한이 맺혀 있었던 적도 있다. 정해진 시간마다 나오던 물이 나오지 않아서 또 지장에서 밥을 지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1200명의 길이를 지나친 적도 있다. 죄인이라 불리는 우리는 씻을 수도 또 목욕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그 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생명 같은 물 때문에 웃지 못할 아이디어도 탄생되어서 우리들 속에서 통용되기도 했다. 사실 한국처럼 북한이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고 자란 상황에 맞게 우리는 씻고 자랐다. 탈북 후 중국에서도 나름 씻고 사는데 큰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북송되어서 자유가 없는 북한 감옥에서는 내 마음대로 씻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상황이 왔다. 그날 교화소 형편, 세면장 kup수 형편에 따라서 또 여자 간수 허락을 받고 줄을 지어서 세면장으로 가야 했다. 어렵게 간 세면장에는 사람에 비해 물을 담을 수 있는 탱크 용량이 너무 적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물은 쓸 수가 없다. 전기 공급이 매일 매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어서 물탱크에 받아놓은 물로 수백 명이 씻어야 했단다. 이것이 늘 우리를 불편스럽게 했고 물에 대한 목마름을 더해 주었다. 일단 교합반에 배치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몇 번이라도 세수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반이 정해진 것이 없는 신입반 시절은 오직 세면장에 담겨져 있는 물로 만족해야만 했다. 신입반이던 시절 여 간수 허락하에 지솔에 치약을 발라 한 손에 들고 세면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신입반 입구에서부터 세면장까지 우리는 길게 한 줄로 서서 세면장으로 들어갔다. 물탱크에 물도 사람에 비해 적고 구석에 쌓여져 있는 나무로 만든 세수대야도 턱없이 부족하다.
없는 물 그리고 세수대야도 적어서 두세 명이 함께 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지만 내 감정을 받아주는 데는 감옥안 그 어디에도 없다. 딱 세수에 칫솔질만 허용되는 현실. 하지만 물을 2, 3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들은 양말과 속옷, 생리대로 쓴 가재천까지 물 지키는 세면장 잡부의 눈을 피해서 씻느라고 온갖 몸부림을 친다. 당시 300명에 육박하는 삼가 여자 죄인들이 사용하는 세면장은 고작 3평이다. 너무너무 작았다. 양수기로 교화소 담장 옆을 안고 도는 정거리 강물을 끌어서 세면장의 큰 물탱크에 물을 받는데 겨울이라 강물도 적었고 북한의 전역 사정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사용해야 했다. 이를 나가는 교화반들이 새벽에 세수하고 물이 남으면 신입반 중에서 메스를 뽑아서 세면장으로 나가곤 한다. 새벽부터 복도 양옆에 세면장 입구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하루 첫 일과다. 세면장을 관리하는 수인잡부 명령에 따라야 했고 어쩌다 세수하러 나간 시간이 마침 물이 나오는 시간이면 그런대로 쓰고 싶은 만큼 눈치를 봐가면서 쓰기도 했었다. 한 사람이 한 소랭이밖에 쓸 수 없다고 수인잡부가 큰 소리로 못을 박아도 2, 3일에 한 번씩 물 구경을 하는 여인네들은 잡부의 눈을 피해 물을 더 쓰려고 정말 온몸으로 사투에 사투를 벌인다. 잡부가 정한 규정을 어기면 또 그가 우리에게 엄포를 놓는다. 너네 다시는 물 구경 안 시켜준다. 1m 높이 되는 물탱크 위에 올라서서 그는 긴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물을 마음대로 못 쓰게 여기저기 협박을 하고 있지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물의 갈증을 느낀 수인들이 빠른 손이 그 잡부가 돌아선 틈을 타서 물을 잽싸게 퍼 나른다. 물을 더 이상 못 푸게 하는 잡부에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을 들이대고 물을 퍼가는 수인들, 또 잽싸게 자기가 해야 할 것들 눈치 봐가면서 부지런히 해가는 이들이 내는 물소리는 3평도 안 되는 세면장을 순간에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다. 북한의 그 추운 겨울도 세면장에서만큼 비껴갔다. 춥다고 2, 3일에 한 번씩 오는 물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2, 3일을 기다려야 하는 물에 대한 갈증과 절박함이 우리를 발없는 전투로 내몰아간 꼴이다. 그렇게 며칠을 감지 못한 머리는 기름과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서 빛도 내려가지 않고 너무너무 가려 긁다 보니 피딱지가 어느새 앉았다. 어떻게 머리를 감을 수 있을까? 정말 방법이 없을까? 나는 계속 그 고민을 하다가 빈 페트병에 물을 몰래 담아 신입반 감방에서 감을 수 있겠다는 답을 얻었다. 나는 교화소 규정에는 없는 감방한 머리 감기를 최초로 만들어낸 장본이기도 하다. 500ml 빈 페트병을 얻어서 세면장에 나가는 날 몰래 수건에 감아가지고 나가 물을 채워서 감방에 가지고 들어온다. 세면장에서만 세수 및 머리를 감을 수 있으며 감방 안에는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북한의 교화시설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낙후하다. 들여온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감방 안에 딸린 변속칸이다. 기름 한 방울도 못 먹는데 왜 그렇게 많은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지 기름기 많은 머리가 먼지를 불러서 근질근질한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생각해낸 나만이 방법이다. 절박하면 방법은 다 생기는 법이다. 샤워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머리를 감지 못하는 것을 몸을 씻지 못하는 것보다 더 속상했던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다. 500ml 페트병은 작았지만 우리 머리를 귀직선으로 단발머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머리를 감고 또 이를 닦고 생리대로
사용하는 손바닥 크기 가재천까지 사실은 완벽하게 씻을 수가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다 있었다. 남들이 변속관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기다렸다가 변속관 안에 들어가 절반이 찢겨져서 겨우 반만 남은 밤색 재생 그릇에 페트병에 든 물을 한 숟가락 정도 붓고 가루 비누를 떨어뜨려 열심히 거품을 만든다. 만들어진 거품으로 머리 전체를 샴푸하듯 매매 문지르다가 때가 다 식힌 것 같으면 페트병을 기울여 방울방울 떨어뜨려 헹군다. 이때 흐르는 물을 잘 받아야 한다. 비눗물이 아직 있는 물에 생리대로서는 가재천을 비벼 빨았고 페트병이 물로 또 비눗물을 씻어낸다. 그 후에 또 작은 물로 또 작게 남아있는 물로 이를 닦아냈고 또 입가심도 한다. 얼어붙은 변이 빤히 올려다 보이는 나무로 지은 변속관이라 할지라도 나에겐 깨끗함을 선사하는 나만이 공간이기도 했다. 간방한 반장한테도 그리고 같은 죄인들 누구의 눈에도 나는 머리 감는 것을 들키지 말아야 하며 특별히 간방을 지키는 여 간수한테는 더 들키지 말아야 했다. 말 그대로 은밀하게 감는 머리다. 500ml 물이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간방 아닌 기적을 만들어낸 셈이다. 한국에서는 쓰레기장에 차고 넘치는 것이 페트병이지만 당시 북한 정거리 교화소에서는 귀에도 너무 귀했다. 해룡 정거리 교화소는 함경북도에 있었고 두만강과 중국도 가까이 있었고 또 중국과 교류도 많았은즉 북한 전역에 널려져 있는 다른 교화소보다 매내를 통한 매내 물품이 북한산보다 중국산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매내를 통해서 만나는 주스 빈병, 라면 먹고 난 빈 봉지, 과자 빈 봉지 등이 교화소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귀중한 소장품이 되었다. 매내를 다녀와서 가지고 온 세 병은 정말 당시 인기 만점이었다. 그렇게 들여온 물병에다 물을 담아서 내가 씻고 싶을 때에 배 안에 감추고 변속관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렇게 씻었고 그러고 나면 너무너무 좋았다. 씻는 전 과정이나 내용이 어찌 되었든 씻은 지금은 내가 이 간방 안에서 제일 깨끗하고 위생적인 사람이다. 간지러워 계속 손이 올라가 여기저기 피딱지를 만들어 놨던 나의 가려운 것을 해결하니 그 또한 너무 좋았다. 생똥 냄새 맡으면서 머리를 말리는 시간도 나만이 시간이다. 청결함을 감히 따질 수가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나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파격적인 아이디어인 셈이다. 아마도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처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나는 믿고 싶다. 그렇게 빈 패드병이 기적은 입에서 입으로 또 교합안에서 교합안으로 널리 퍼졌고 페트병 용기도 500ml에서 2리터로 바뀌었고 삼가 여자 관리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너도 나도 일하러 출력할 때 옆구리에 빈병 하나씩 끼고 나갔다가 강물을 만나면 가득 채워서 간방으로 입방했고 그렇게 들어온 물은 깨끗함의 상식을 넘어서 지옥이 가려운 곳을 긁어내고 매일 만날 수 없는 물에 대한 여자 죄인들의 한을 풀어나갔다. 신입반에서 한 달 만에 교합반으로 전방시킨다. 이름 대신 수임 번호를 달고서 교화소에서 배치하는 대로 나가는데 교합반은 1반에서 8반까지 그리고 축산반까지 있다. 신입반은 교화소 규정과 규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특히 도주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각인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죄를 지은 너희에게 재생이 은혜를 준 당가 국가에 보답하기 위해서
도주하지 말고 형기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정신을 주입한다. 또 도주하면 무조건 총살이며 중국으로 도주해 그곳에서 죽었다고 해도 다시 이 교화소로 시체를 끌고 온다면서 도망갈 엄두를 못 내게 한다. 우리가 또 그리고 내가 인간이 아님을 심어준 교화소 첫 관문이 되겠다. 정거리 교화소는 해발 높이가 백두산 절반이란다. 그래서 6월이 되어도 산속 깊이 나무하러 들어가면 두텁게 언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춥기가 너무 추웠다. 길가엔 또 돌도 너무 많아서 신발이 견디지 못해 정거리가 아니라 돌거리라고 불렀던 척박한 땅이기도 하다. 여자인 우리들이 2, 3일씩 아무것도 씻지 못하고 일하러 출려가면 길에서 만나는 교화소 직원들과 우리의 도주를 막는다고 장전한 총을 어깨에 메고 늘 따라다니는 20대 초병 2명은 냄새난다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멀찍이 따라온다. 그런 것들 보면서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여자인데 또 교화소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너무 슬펐다. 지나보낸 그 시간들은 내가 인간이 그리고 여자가 아니어야만 했던 최대의 굴욕의 시간이었다. 담임 지도원이 하얀 얼음으로 덮인 강옆을 지나면서 대열에게 씻겠냐고 물어보면 아무리 눈이 강산을 덮고 강물이 얼음으로 두터이 변했어도 우리는 일제히 이해하고 합창을 했다. 내 몸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씻을 수 없는 우리는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영하 40도 되는 추운 날씨에도 오직 씻고 싶은 생각뿐이다. 겁도 없이 대답을 하니 담임 간수가 자기 집에서 도끼 서너 자루를 가져온다. 단단히 얼어있는 강물에 여기저기 도끼로 구멍을 만들어주고 저별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지피라고 명하더니 자리를 피해준다. 며칠을 씻지 못해 간지럽고 긁어서 피가 난 아픔보다 씻지 못한 더러움이 왠지 더 서글픈 하루였다. 두텁게 얼어붙은 강기슭에는 씻기 위해 목숨을 건 여인네들이 인간띠를 형성하듯 무더기로 모여서 얼음이 동동 떠내려가는 강물에 머리를 쳐박고 너도 나도 머리 씻기 바빴다. 도합 120명이다. 얼음이 동동 떠다니는 물이라 가루비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물 조금 떨구고 거품을 내보지만 절대로 거품은 일어나지 않는다. 겨우 비벼서 머리에 얹고 머리카락에 서로 비비면 얼음과 가루비누가 엉켜 붙는다. 손바닥에 마비가 올 정도로 머리를 비벼 겨우 물속에 머리를 넣고 헹구다 보면 도대체 내 목에 붙은 머리인지 모를 정도로 시리다 못해 머리가 얼얼하고 정수리가 뻥 하고 구멍이 난 것 같았다. 머리가 경직되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 목에서 머리가 쑥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씻고 싶었다. 더러움에서 해방된 그 느낌, 내가 순간이라도 사람 된 느낌 너무 좋았다. 내려다 보이는 강바닥의 돌들이 부러웠다. 우리처럼 추워도 하지 않고 더러울 사이도 없이 매 순간 깨끗한 물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다. 비눗물이 다 빠질 수 없지만 다 감은 머리를 물 밖에 내밀자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은 금방 머리끝마다 고드름을 만들었고 머리는 이내 얼음 보숭이를 뒤집어 쓴 듯 살얼음이 서걱서걱거린다. 저별로 모닥불을 만든 데는 이미 만석이다. 그래도 틈을 파고들면 머리에 달린 고드름이 녹아 물이 되어 뚝뚝 떨어지고 더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이때 나는 사람다움에 젖어든다. 그래, 나도 한때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이미 젖어버린 수건을 있는 힘껏 꽉 짜서 내 안에 수건을 넣고 구석구석 몸을 닦아낸다.
너무 추워서 살가죽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대신 너무 개운하고 마음이 즐거웠다. 설령 내 신분이 죄인이 신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가려운 내 몸 닦을 수가 있어서 즐거웠다.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강물이지만 물이 눈앞에 있고 마음대로 내가 만질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몸이 잠깐만이라도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먼 발치에서 20대 남자 처병이 지켜봐도 3,000벌 되는 지도원 간수가 지켜봐도 창피하지 않았다. 저들이 눈에 비치는 우리는 사람도 아닌데 죄인인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곤욕이다.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 그냥 깨끗한 짐승쯤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씻고 빨고 하는 듯 싶었다. 고드름이 드리운 머리카락을 모닥불에 쬐고 언 살가죽이 찢겨질까 조심하면서도 몸의 구석구석 열심히 닦아내는 정거리 아낙네들은 그렇게 교화소 물 가난을 하루하루씩 적응해 나갔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림이었다. 수용의 한계를 넘어선 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교화소장이 이듬해 기존 건물 담장 옆에 새로이 여자 관리과를 만들면서 물에 대한 걱정과 수요는 많이 덜긴 했었다. 2007년도 첫 겨울 전거리 잔혹사를 새로 쓴 물 고생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험하고도 험했다. 늘어난 수용 인원을 감안해도 새로 진 삼가에 만들어진 세면장은 기존 세면장 6배에 달하게 크게 지었고 물을 담을 수 있는 탱크도 시멘트로 엄청 크게 만들었다. 각 교합반이 일주일에 한 번만 모욕하는 날짜를 정하고 자기 목욕날에는 나무를 산에서 해가지고 와서 목욕탕을 덮인 다음 씻게 했다. 난방이 아닌 나무불로 세면장 안이 한기만 찼고 탱크의 물은 여전히 냉수다. 물은 차고 넘치는데 난방이 안 드니 목욕하다가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 차디찬 물에 몸을 씻다가 혼절에 나간 병반의 한 할머니도 계셨다. 어떤 죄를 가지고 오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소에 말도 잘 안 하시고 조용한 분이셨다. 교합반 젊은 친구처럼 몸을 씻고 싶으셨는지 세면장에서 찬물에 몸을 씻다가 그 앉은 자리에서 풍을 만났다. 백두산 절반 높이 정거리 결란시는 평상시에 영하 20도가 넘었고 세면장은 햇볕도 안 들어오는지라 찬물에 손만 넣어도 심장이 멎을 만큼 차고 찼다. 그런데 그 물로 목욕을 했으니 60대 후반이신 분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감방 안에 모시고 들어오자 입이 삐뚤어지고 침을 흘리더니 한 줄 지나 북망산으로 가셨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셈이다. 굳이 말하라 한다면 1년 전 세면장보다는 질이 조금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새 세면장이 그렇게 탄생했다. 아이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좀 기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이제 한번 내봅니다. 예, 오늘도 즐겁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